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이어서 또 오늘 함께 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네. 여름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중간 배당 이렇게 또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네네. 네,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여파 때문이다 이런 것 같은데 배당금도 좀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우선은 짚어주시죠. 이제 일반 기업들이 이제 주주 수익 극대화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을 주주한테 환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배당을 점점 이제 늘리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제 6개 회사가 또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도입을 하는데 이제 SOE라는 회사는 2년 만에 중간 배당을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 회사가 이제 KCC 글라스, 동방아그로, 고려신영정보, 삼연철강, 시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간 배당을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 주가 대비 이제 배당금을 계산했을 때 지금 이제 1.5%, 그러니까 현 주가 대비 배당금이 1.5% 넘는 기업들이 CN투스 성진 2.5%고요. 그다음에 이제 CMS 에듀 이제 교육 관련주, 그다음에 S&T 에너지, S&T 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현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1.5% 이상 되는 기업들이니까 네. 아마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또 여름 보너스 말씀하셨는데 아마 따뜻한 휴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최동기 전문가님이 짚어주시는 내용 또 잘 살펴보시면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죠.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랑은 우리 시장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코스피 쪽에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요. 현재 코스피 0.57% 강세 흐름 속에 3,25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내림세로 전환되면서 1,009포인트 선 흐르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245억 원 매도 우위, 여기에 개인들도 함께 매도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369억 원, 기관이 9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홀로 1,4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0.13%, SK하이닉스도 함께 강보합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가 윗골이 조금 다르고 지금 내려온 상태네요. 0.97% 강세 흐름 속 네이버는 계속해서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46%대까지 크게 지금 탄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3%대 탄력 많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9%, 셀트리온도 오늘은 2%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각각 2% 내림세, 여기에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은 크게 하락폭 키워내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게임 관련주들도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CJ E&M이 1.95% 탄력 받아내는 반면에 시젠이 오늘 어제 상승분 모두 반납하며 4.28% 내림세, HLB도 3%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제는 1.52% 지금 상승 붉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2분기에 대한 강한 기대감, 실적 기대감 안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1.94%, 포스코 강판이 특히나 12%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과 현대제철 3%, 동국제강까지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제강 6.15%, 휴스틸까지도 4%대까지 탄력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제지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신풍제지가 7%대, 지금 화이퍼코리아와 영풍제지는 1%, 국일제지 2%대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깨끗한 나라가 13%, 세하가 4%대까지 탄력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멘트 1.76%, 삼표가 8%대까지 많이 삼표 시멘트 탄력 키워내고 있고요. 아시아시멘트가 3.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강산업이 3.26%, 유니온과 유진기업까지도 모두 다 탄력 받아내면서 시멘트 관련주들도 지금 강한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일단 순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또 순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쇼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해서 일단 대량 매도를 해서 지금 포지션 자체는 이제 선물은 일단은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베팅을 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옵션에 있어서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뭐 하방이다 상방이다 아직은 결론 내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우리가 파생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일단 순매수를 유지하면서 다시 일단은 3,25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달러가 좀 안정세에 접어들으면서 지금 보면은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소재주들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일단은 그 원자재에 대해서 이런 그 기업체들한테 재고 물량을 일단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해가지고 이제 철강주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일단은 아마 철강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자동차 관련주들도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뭐 일부에서도 얘기 나왔던 현대유아가 네. 지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대유아는 어제 우리 증권사 저도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증권사 레포트 중에서 그래도 돋보였던 목표가를 올린 종목 중에서 그래도 돋보였던 종목이 현대유아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현대유아가 뭐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해서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불가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대유아도 계속 아마 좋은 호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보면 이제 오랜만에 또 제지주들이 일단은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이제 애플의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한다는 일단은 솔레면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웍스도 일단은 패널에 들어가는 DDI 가격이 좀 오른다 해가지고 일단 실리콘웍스도 좀 좋게 지금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로서는 핫한 종목이 이제 대선 관련주, 최재형 관련주거든요. 지금 매일 뭐 새로운 종목이 발굴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뭐 쉽죠. 경기고, 서울대, 법대, 뭐 사법연수원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은 또 뭐 일지테크하고 덕양산업 이런 종목들이 또 새롭게 부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이러한 이 세력들은 이 5년마다 나타나는 이 대선판에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네. 세력들은 이제 아마 이때 5년마다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서 아마 여기에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가세를 하는데 과연 이제 최재형 관련주 그러면 윤석열 관련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결국에는 이제 야권의 아마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쪽이 좀 빠질 때 좀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아마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여론조사나 또 여러 가지 또 뉴스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저점 빠질 때 좀 사놓으면 오히려 좋은 어떤 그 매수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대선 테마주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테마주가 요새는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강범위하게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그 어널리스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 자체가 지금 이제 이 게임주, 그다음에 네. 이제 헬스케어주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IT주 이쪽을 좀 하반기에는 주목을 하다 이런 이제 어떤 그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론이 그래서 아마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또 이제 라면 관리주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삼양식품이 일단은 오르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 워낙 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사실은 요새 이렇게 터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에 이제 지수는 올랐지만 소외된 종목들 그러나 네. 뭐 라면 가게처럼 어떤 그 인상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는 이런 어떤 업종을 찾아서 우리가 아마 투자를 네. 하면은 기다려야죠. 근데 뭐 당장 뭐 오늘 사가지고 뭐 투자자도 오늘 올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네. 이렇게 진득하게
기다렸다가 오르는 이게 아마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젠가는 또 오를 날을 또 기다리고 이제 또 정확하게 또 철학을 가지고 또 기초를 펀더멘탈에 좀 중심을 둔 그런 투자를 하시면은 오르는 날이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치 테마주 말씀을 하셨는데 뭐 김동연 관련주 해가지고 PM풍년도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네. 오늘 최재형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오프닝 벨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컨디션 이상한지 왜 자꾸 멘트가 계속 이상하게 이제 가는데 아무튼 이번에 이슈킹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 지금 오늘은 또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종목 그리고 네네. 순매도 종목 확인해 네. 볼 차례죠. 네. 네,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6월 14일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뭐 여러 종목들이 이제 매수가 이제 있었는데 뭐 네이버라든가 셀트리온, 한국전력, LG이노텍, HMM, LG전자, 두산퓨얼셀, 현대로템, 농심, 효성 TNC, NC소프트 다양하게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날 보면 이제 네이버는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오히려 카카오는 또 동시에 매도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네이버는 뭐 이렇게 빠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좀 열세거든요. 네. 아마 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뭔가 좀 약간 이제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셀트리온도 계속 뭐 우리 코로나 백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셀트리온 보면은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이런 게 계속 등락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이 이제 셀트리온이 되겠고요. 근데 한전도 이제 지금 뭐 정계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정계요금 인상이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한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은 지금 보면은 계속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이 LG이노텍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LG이노텍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순매수했던 종목이 LG이노텍이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MM이 이제 오랜만에 또 일단은 우리 해운주 이렇게 네. 등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도 이제 지금 계속 뭐 휴대폰 사업부 철수하면서 이제 전장 사업부 해가지고 계속 뭐 실적이 좋은 거는 아는데 제가 보면 이제 요새 우리 그 일부에 우리 강승민 전문가였던 해안선 차트를 보니까 네. LG전자가 모습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좀 LG전자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어떤 매수를 함으로써 차트가 좀 이렇게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이 종목도 일단은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 동안 지난주에 순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심 제가 라면 관련주 얘기했죠. 네, 농심 그렇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기관들이 이제 선침해하는 그런 거가 되는데 물론 이제 라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라면 가격이 그동안 뭐 5년인가 7년 동안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오를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우리가 또 보면은 이 물가에 또 라면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정부에서 이거를 승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워낙 그 라면 관련 주가들이 지금 워낙 빠져 있고 지수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 TNC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 상반기에는 계속 핫한 그룹이 효성그룹 종목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랬죠. 이번 주에 보니까는 이제 외국인들이 효성 첨단 소재를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매수한 거로 나타나면서 효성 TNC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성 TNC는 이틀 연속, 그다음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서 효성 그룹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NC 소프트도 뭐 항상 보면 이제 등락이 엇갈리는 종목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게임 챌린저가 뭐 게임주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게임주하고 갑자기 잊어버렸네. 네. 헬스케어 종목들. 헬스케어요. 그래서 네. 이런 쪽이 좀 앞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매도한 종목 보면은 뭐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신한지주, 카카오, 하나금융지주, K금융, 삼성물산 해가지고 이제 금융주들, 그러네요. 지금 은행주들을 금융주가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다시 이제 어제는 7만 전자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종목이지만 이게 보면은 항상 보면 이제 파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억울한 거예요. 삼성전자. 맞아요. 예서 네. 뭐 지수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 일단은 할 수 없이 오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이런 박스권 상태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항상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3만 이원 전법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3일 연속 크게 음봉이 날 때는 3원 사고 그다음에 이틀 오르면 팔아라 한 게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제 이게 통하는 전략인데 그렇죠. 작년 하반기처럼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오를 때는 그런 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의 특성은 한번 이렇게 크게 오르면은 또 거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오르기가 힘든 게 뭐냐면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이제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조정 자체가 지금 뭐 거의 지금 9만 원대, 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원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거의 한 20% 정도 하락한다 그렇죠. 보니까는 네. 아마 우리 개미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볼 때는 회사에도 전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이런 종목은 한번 대시세가 나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를 해서 저는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떤 매매 차익도 물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매 차익을 노리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예금으로 생각하시고서 네. 배당금을 계속 차곡차곡 받은 상태에서 한번 오르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뭐 팔아도 되고 아니면 또 그냥 그대로 보유해도. 보유해도 되고 네. 삼성전자는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외풍에 또 흔들리면 어쩔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를 어떤 경제를 지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주주라는 어떤 뿌듯함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은행주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최근에 뭐 증권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금융주들은 어떤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15일 날 보시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SDI, LG 이노텍. 그래서 LG 이노텍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효성 TNC도 있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효성 첨단 소재, S51 해가지고 이제 유가가 워낙 70불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51 이런 종목들이 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순매수를 보였고요. 근데 역시 효성그룹 말씀드렸죠.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아마 줄기차게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에 등재가 됐고 역시 LG 이노텍 지난주에 또 외국인 기관이 삼으로써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어제 목표가를 올린 그런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LG 이노텍도 아마 이번에 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락한 매도한 종목은 이제 LG화학, HMN, 넷마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셀트리온, 현대차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LG화학이 또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매도한 종목이 LG화학이 되겠고 또한 포스코, 카카오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매도를 한 종목도 되고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OCI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아마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일단 매도한 종목이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16일 날 보시면 이제 현대 글로비스, 하이닉스, 이마트, SKI 테크놀로지, 페노션, SDI, CJ 대한통운, 하나생명, HMM. 그래서 지금 펜오션이라든가 HMM 이런 또 운송 관련주들이 또 일단은 매수에 가담을 했고, 그다음 글로비스도 역시 이제 현대차 뭐 운송 그런 이제 담당을 회사인데 역시 현대차나 기아가 수출이 잘 되면 역시 현대 글로비스도 덩달아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SKI 테크놀리지 그다음에 네. 이런 종목들도 일단은 등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도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의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이베이 인수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네이버하고 연합을 해서 했는데 아마 네이버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마 네. 독자적으로 인수하는 것 같은데 이마트 아마 유심히 아마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매도한 종목은 LG화학,
금호석유, 카카오, 대한항공에서 아마 카카오를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꺾이게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또 공매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매도를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뭐 여기에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또 공매도가 계속 늘어난 거 있는데 원래 두산그룹들이 원래 공매도 타깃이 됐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두산이 올라가지고 이제 억했을 텐데 다시 이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SKI 테크놀리지 아마 계속 지난주에 아마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네, SK 케미칼, SKC, 효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SK 케미칼하고 SKC인데 SK 케미칼은 아마 최근에 그 연기금들이 워낙 오래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청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파느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아마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지금 네.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신세계,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NC소프트, 포스코, SK이노베이션, LG전자, 셀튼, OCI 해가지고 이제 또 OCI가 또 아마 기관의 외국인들이 또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태양광 관련해서 또 뭐 실적이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매도를 하고 또 이날은 또 자동차 관련주들도 일단은 매도한 모습. 그다음에 포스코도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8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네이버, SDI, LG전자, 기아, 두산피얼스, 현대유야, 진원생명과학, 만도, SKI 테크놀리지 여러 종목들이 일단은 순매수 종목이 겹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진원생명과학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네.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유야가 이제 지난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유야 이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워낙 그 엔진 관련해 가지고 실적 굉장히 좋아지는 건 나오는 종목이 현대이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지금 또 SK 이노베이션을 또 파는 모습, 신세계도 일단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포스코, 하이닉스, NC소프트, 현대제철, OCI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일별로 봤고요.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보니까는 이제 순매, 그러니까 매수가 이제 3일 연속, 이틀 연속 한 종목이 효성 첨단 소재 3일 했고, 그다음에 SDI가 3일,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3일, 그다음에 LG 이노텍, 효성 TNC, 두산 퓨얼셀,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이틀 이상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된 종목이 일단은 HMM, SK 하이닉스, LG전자, 셀트리온,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기아 이런 종목들은 매수와 매도가 일단은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로 봐서는 또 LG화학이 3일 연속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 공세가 있었고요. 역시 카카오, 포스코 역시 3일 연속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틀, 현대차 이틀, OCI 이틀. 마찬가지로 뭐 셀트리온에다가 하이닉스, NC소프트, 이노베이션, LG전자, HM 기아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교차되는 종목군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2일 이상 순매수한 종목 중에 효성 첨단 소재, SDI, SKI 테크놀로지 3일, 그다음에 LG 이노텍, 효성 TNC, 두산 퓨얼셀, 네이버는 이틀, 2일 이상 동시 순매단 종목은 이제 3일이 LG화학, 카카오, 포스코. 여기서 뭐 3일 연속 매수한 종목하고 매도한 종목 숫자가 똑같이 3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틀의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OCI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시 매수 매도한 종목은 HMM이 2일 매수, 2일 매도해서 LG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2일 매수, 2일 매도. 그다음에 이제 기아도 1일 매수, 2일 매도인데 좀 매도가 많았던 거는 일단 셀트리온,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은 1일 매수, 2일 매도해서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엇갈렸던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효성 첨단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참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죠. 14, 15, 17에서 주가가 일단 36만 원대에서 39만 원대 거의 40만 원까지 육박을 했는데 이 종목은 연기금들이 꾸준히 그러니까 네. 5월 말부터 6월 내내 계속 순매수한 계속 종목이 샀네요. 효성 첨단 소재고요. 투신의 경우에 좀 엇갈리는 모습이고요. 근데 외국인도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연기금 이게 아마 줄기차게 네. 사는 종목이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해서 그쵸. 순매수하는 거는. 순매수하는 네. 거는 이제 처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도 지금 보면은 일단은 39만 원대, 40만 원대에서 좀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데 요거를 아마 돌파하게 되면 앞에 어떤 그 RSI 어떤 또 불꽃놀이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역시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했던 종목인데 63만 원대에서 이제 67만 원까지 이제 올랐는데 연기금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고 역시 투신의 경우에도 일단은 6월 10일부터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이제 외국인들은 순매수와 순매도가 엇갈리지만 그래도 규모의 면에서는 좀 매수한 규모가 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역시 지금 67만 5천 원대가 아마 좀 저항선으로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120일 선인데 아마 이거를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또 70만 원에 도전하고 70만 원을 아마 돌파하면은 역시 80만 원에 도전하지 않을까 해서 삼성 SDI 계속 지금 뭐 영국에서도 좋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아마 우리가 삼성하고 LG, SK그룹은 빠졌는데 일단은 이제 전기 배터리 해가지고 영국에서 일단 삼성그룹하고 LG그룹을 일단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SKI테크놀로지 역시 3일 연속 외국인화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이 됐는데 이 종목 역시 우리 연기금을 보시면은 이 종목 역시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내 SKI테크놀로지도 연기금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투신은 최근에는 오히려 매도하는 모습인데 연기금이 아마 아주 그냥 강하게 외국인들 네. 마찬가지로 수량이나 금액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에서 SKI테크놀로지 아마 이런 종목이고 차트는 일단은 우리 상장 첫날 20만 2천 원에 못 미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상장 기업들은 첫날에 가격이 하락이 크게 빠지면은 보통 6개월을 참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가 없잖아요. 뭐 차트에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6개월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봐더라도 22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거의 많이 빠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SKI테크놀로지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도 오는 시점이 되면서 아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순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LG노태 지금 계속 증권가에 일단 호평을 받는 종목이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4일이네요. 여기 보니까는 4일 연속 아마 외국인화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이 LG노텍인데 제가 집계한 자료는 이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네. 이제 상위 20종목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는 LG노텍은 이제 4일 연속 4일 동안이나 순매수한 종목이 되겠고 주가 역시 21만 원대에서 이제 20만 7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 연기금도 일단은 지난주 내내 샀고 투신도 하루 빼고는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되는 네. 그런 모습인데 차트가 지금 보면은 정고점 23만 8천 원에서 제가 볼 때는 23만 원을 아마 돌파하면은 또 신고가가 내면서 또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RSI가 이제 거의 불꽃놀이 구간에 진입을 한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효성 TNC 지금 네. 보시면은 3일 이틀 연속 아마 외국인 기관이 일단은 순매수한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연기금이 좀 사는 모습이고요. 투신은 살 때는 많이 사고 그다음에 조금 팔긴 하는데 그래도 투신은 아직까지도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순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그래도 조금 매수 쪽에 기울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보시면은 70만 원대에서 무려 80만 4천 원, 거의 20% 엄청 올랐어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효성 TNC 우리가 연초에 제가 항상 효성 얘기인데 25만 네. 원에서 지금 뭐
엄청 올랐습니다. 85만 원이니까 뭐 3배 이상이 더 올랐죠. 하여튼 뭐 효성 TNC 다시 또 불꽃놀이 구간에 들어왔는데 또 올해 아마 효성그룹의 상승률이 아마 굉장히 돋보이지 않을까 그룹사에서는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역시 이제 기관화 외국인들이 러브콜이 이틀 정도 있었는데 역시 이 종목 보시면 연기금이 오르면 계속 사거든요. 오늘 좀 되게 독특한 종목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네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두산 퓨어스도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사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4만 6천 원대에서 5만 원까지 올른 모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역시 오른 종목들은 연기금들이 네. 지속해서 샀던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러네요. 아마 연기금들의 아마 수익률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보면 이 종목도 6만 5천 원에서 거의 3만 8천 원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우리 보면은 이제 차트 공부할 때 뭐 정배열에서 사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역배열에서 사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역배열에서 샀을 때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상승해서 네. 일단은 물론 이제 역배열에서 잘못 사면 이제 지하실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걸 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큰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배열보다는 역배열에서 사는 그런 어떤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만큼 네. 나름대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또 지하실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어떤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 어떤 수급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은 지금 주식이라는 건 그래도 우리가 뭐 공인된 뭐 도박이라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경마라든가 뭐 이런 뭐 카지노 이런 거는 네. 어차피 운이 많이 작용하는데 그럼요. 네. 주식도 물론 운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면 그만큼 확률이 확률이. 높은 게 주식이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아마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되면서 매력적인 어떤 우리 투자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날로 뭐 하루 이틀 공부해가지고 운 좋아서 돈 벌었으면 오히려 큰 돈을 날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맞아요. 때는 연말에 네. 작년 연말에 분명히 이제 뭐 삼성전자 사면은 수익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사람들의 네. 심리가 이제 수익이 나면 이제 나면은 내가 다 최고야. 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대출 받고 뭐 해가지고 다 네. 이제 몰빵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역시 보면 두산 퓨어스를 보시면은 우리 뭐 역별을 살아야지만 제가 볼 때는 RSI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RSI가 그러네요. 저수지에 있을 때 우리 하얀선 쳤다는 뭐 바닷속이지만 저는 네. 이제 바닥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네. 저수지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일단 저수지에 있을 때 우리가 좀 괜찮은 종목 사놓으면은 뭐 조금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큰 수익. 네. 장기로 뭐 한 달 뭐 거의 2달이거든 길어야. 네. 아니 지금 차트만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4만 5천 원 선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버티다 보니까 3만 8,200원까지 내려가서 막 고민이셨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또 근데 이제 RSI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물리신 네. 분들은 4만 5천에 다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못 예. 버티시죠. 못 더 올라갈 때. 근데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하면 이제 흔들려도 버틸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이제 플러스 인생하고 마이너스는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원이랑 네. 마이너스 10원하고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맞습니다. 따지는데 역시 주식도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네. 나름대로 이렇게 뭐 RSI라든가 우리 뭐 앞에 일부에 뭐 해안선 차트라든가 네. 이제 그거 아마 해안선 차트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키움증권에 거기 세팅이 되니까 보시면은 아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해안선 차트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배웠는데 네. 아마 굉장히 그 적중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원래 남의 전문가 칭찬을 안 하는데 아. 그래도 우리 강승민 강승민 전문가 요새 전문가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이틀 연속 순매수한 종목에서 아마 네이버도 이제 카카오만 못하지만 그래도 수익률은 그래도 좀 낮았어요. 35만 원대에서 40만 원까지. 제가 항상 지난번에 네이버는 35만 원대까지 그때 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38만 원 할 때 보면 설마 거기까지 빠지겠나 했는데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다리면 찬스가 온다라지고 뭐 34만 원까지도 갔었네요. 네, 아마 그랬죠. 네이버에서 네. 지금 역시 이 종목이 34만 원대가 저수지 구간이거든요. 네. 역시 이런 대형주들은 이 저수지에서 빠져나올 때가 일단은 매수 타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 타임은 이제 RSI 불꽃놀이 구간이 끝날 때 강하게 음봉이 나면 그때 이제 매도 타임. 거의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RSI 전략은 네. 잘 대형주들이 받는. 위에서 불꽃놀이 구간이 끝났을 때 매도할 때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니까 사실 뭐 다른 때 저수지 뭐 매수 타임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이게 올라서 결과적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이 RSI 지표는 대형주의 어떤 매도 타임 볼 때 거의 확률이 뭐 80에서 90% 되는 어떤 지표가 RSI 지표라는 걸. 물론 네. 이제 스타캐스트도 있겠지만 저는 스타캐스트보다는 이 RSI는 이제 우리 주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트고 스타캐스트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네. 차트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RSI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개인전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LG화학도 일단은 이제 매도를 이제 많이 한 종목이 돼 있는데 역시 네. 85만 원에서 82만 원까지 빠졌는데 네. 이거는 또 연기금들이 뭐 줄기차게 팔죠. 네, 하루 그러네요. 빼놓고 네. 6월 11일 빼놓고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투신도 마찬가지로 6월 11일 날 연기금하고 동시에 순매수하고 외는 거 결국에는 LG화학은 매도로만 일관한 종목이 LG화학. 역시 주가는 지금 애매한 자리에 있죠. 근데 이게 그렇죠. 저수지에 한번 빠졌으면 오히려 딱 탄력이 있을 텐데 아직은 네. 좀 애매한 자리가 LG화학인데 그래도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에 저는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네, 카카오 뭐 우리 핫한 종목인데 역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우리 동학 개미들이 올린 종목이 네.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네. 수급을 볼 때 네. 항상 외국인 기관이 수급 주체가 아니라 올리는 주체가 수급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카카오는 우리 개인들의 동향을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카카오가 네. 뭐 이런 거 외국인 기관의 매도 공세 속에도 불구하고 12만 원대, 13만 원 초에서 거의 15만 5천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네. 아직도 불꽃놀이 구간이니까 이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이제 RSI가 멈추지 않았으니까 계속 네. 올라가니까 보시면 되고. 아니 어제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카카오에 대해서. 네네. 예, 근데 이제 어제 외국인이 이제 파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지금이 매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드릴 걸 그랬습니다. 네. 이 수급이라는 게 항상 뭐 외국인 기관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또 이렇게 이끄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급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로 카카오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어제 매도 가격까지 올라오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조금 덜 불편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도 이제 기관 외국인이 이제 지난주에 많이 매도를 했던 그런 그 종목인데 역시 네. 연기금이 아마 6월 16일하고 6월 8일 조금 하고 결국 이 종목도 포스코도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죠. 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연기금이 어떤 종목들은 줄기차게 사고 어떤 종목은 줄기차게 팔고 역시 포스코가 지금 주가가 그래서 별로 안 좋죠. 좀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네. 포스코. 네, 삼성전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계속 뭐 연기금이 보세요. 너무 6월 다 3일 빼놓고는 파란색이네요. 뭐 네. 줄기차게 지금 팔고 있죠. 네.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거의 개인 뭐 분들하고.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이제 기타 법인이 산다는 거는 삼성전자 그룹사나 계열사들이 사는 거예요. 네. 방어하기 위해서 보시면 되고 96,800원 1월 11일 날 찍고서 8만 원이 일단은 깨지는 어떤 네. 그런 그때만 어쨌든 해도 뭐 심한전자 간다고 막 그렇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아직은 몰라요. 7월 초에 네. 일단은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데 주가라는 거는 항상 오를 때는 순간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을 또 놓치시면 안 돼요. 네. 네, 현대차도 현대차. 일단은 뭐 매도를 많이 현대차는 역시 이틀 매도인데 역시 네. 주가가 이제 24만 원대에서 별로 빠진 건 없어요. 근데 이 종목 뭐 연기금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매수 매도 반복되는 이것도 되게 종목이고. 지지부진했어요. 이게 그쵸.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게 제 친구가 이 현대차를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엘리야 얼마까지 봐야 돼? 얼마까지 봐야 돼?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말라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잡고 있던데 갈 수 네, 있을까요? 충분히 오늘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충분히 오늘 갈 현대차 것 좋은 같고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은 그 121선이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인데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제가 네. 볼 때는 현대차도 아마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OCI들 지금 보면은 이제 매도에 일관하는데 역시 연기금하고 투신이 거의 뭐 매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까지 가세를 하는 종목이 OCI. 지금 한때는 뭐 14만 7천 원 갔다가
이제 11만 원이 다시 많이 이제 내려왔죠. 위태로운 네. 그런 종목이 되는데 지금 121선이 다시 하향 이탈하면은 이제 RSI가 다시 지하실로 갈 수가 있는 네. 저수지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생각이 그래도 되고요. 다행히 오늘 3.56% 오르고 있네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세 HMM 있습니다. 이런 종목 역시 연기금들이 이건 많이 샀고 네. 지금 파는 모습인데 차트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것도 뭐 계속 지금 매수 매도 반복되는 종목인데 차트 역시 좀 애매한 자리에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저수지 한번 갔다 왔는데 네. 그때가 이제 매수 타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는 이제 차트 모습이 제가 이제 계속 LG전자가 이제 해안선 차트가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아마 지금 차트가 한 곳에 모이면서 아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생각이 되고요. LG전자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네. 지금 저수지를 탈피한 모습이고요. NC소프트 이렇게 되고 SK이노베이션 역시 차트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기아 네. 기아도 오늘 강한데 뭐 차트는 좀 애매한 위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해야겠죠. 네, 코스닥 한번 볼까요? 보면 네. 이제 이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비엔, 하림 해가지고 이제 하림이 일단은 또 등장이 됐고요. 이제 저게 그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가 하림은 이제 빠졌죠. 그다음에 네. 이제 2차 전지에서 LNF, 에코프로 BM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SM, 서울 반도체, 유진테크, 셀리드인데 이제 SM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었죠. 이날은 그래서 기관 외군이 일단은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15일인데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YG 엔터, 클래시스, 인텔리안 테크, 서울 옥션 해가지고 네.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 매도한 종목은 이제 또 LNF는 이날은 또 매도를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KG ETS 이거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의 인선 이엔트하고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날은 기관 외국인이 일단은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16일 날은 역시 CJ ENM, 네.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모드투어,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했고 순매도는 종목 역시 SM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상하프론테크 그다음에 JIP 엔터에서 엔터주도를 일단은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일단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17일 날은 에코프로비엠, 메디톡스 또 SM은 이날은 일단은 좀 매수한 날이긴 한데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신성 델타테크, 하나머티리얼스, 원익현에서 덕선 내려서 뭐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주는가 반도체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의 매수가 몰렸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휴젤 그다음에 ST팜, 서울반도체, 고려시멘트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여기 뭐 삼표 시멘트도 있지만은 시멘트주들의 가격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도 그렇죠. 뭐 이런 시멘트주들이 강한 것 같은데 아마 시멘트주하고 철근 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건설업 주가는 또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원가가 그렇겠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아마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뭐 건설업종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종목들 매수 매도했고 휴젤도 있었고 그다음에 ST팜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18일 날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에서 아마 에코프로 BM 계속 순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NHN 사이버 결제, SK 머티리얼즈, LNF 덕산 네로스 KMW에서 서진 시스템 KMW 역시 이제 5G 관련주가 그동안에 네. 이제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막 북미 지역에서 아마 주파수 할당이 되면서 아마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네. 해서 이제 5G 관련주들이 지금 꿈틀이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대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우리 5G 가지는 분들은 아마 속이 탈 거예요. 말은 못하고 지수는 맞습니다. 올라가는데 뭐 내 종목은 지금 뭐 마이너스 30%니까 말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SM, 컴투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이 18이 되는데 이거를 종합하면은 에코프로 비용 무려 4일 동안 순매수했고요. 덕산 네오록스 이틀 순매수.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JF펜트는 일단 등락이 엇갈렸고 그다음에 매도를 한 종목은 이제 서울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SM, LNF, JF펜트, 셀트리온 헬스는 일단은 등락이 엇갈려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에코프로 BM이 무려 4일 연속 일단은 순매수한 종목이 에코프로 BM이고 그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그다음에 서울 반도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뭐 연기금이 역시 거의 3, 4일 빼고 많이 사죠. 아까 두산 퓨얼셀처럼 우리 2차 전지에 지금 연기금들은 필이 꽂힌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투신 역시 에코프로 BM에 일단은 매수해 하는데 역시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RSI가 네. 지금 보면은 거의 불꽃놀이 구간이고 앞에 보시면은 3월 초에 보시면
저수지 갔다 왔었죠. 네. 이때만 샀어도 거의 뭐 3, 40% 그러니까요. 난 거죠. 네, 덕산 네오록스도 최근에 일단은 뭐 투신하려는가 연기금이 계속 사는 네, 종목이 기관도 되는데 사고. 완전히 뭐 신고가 돌파하고 가는 덕산 네오록스. 네. 지금 사기엔 좀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뭐 덕산 네오록스가 히트를 친 종목이고 근데 서울 반도체는 뭐 계속 펄었죠. 예, 네. 계속 매던 종목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SM도 뭐 핫해가지고 뭐 43,000원대 주가가 이제 55,000원까지 갔었는데 역시 이제 보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하는 날이 더 많았는데 네. 일단 차트는 그래도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모습 S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만 원대에서 거의 뭐 6만 원까지 2배, 거의 뭐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오른 종목이 SM이 되겠고요. LNF도 뭐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차트는 지금 9만 원대에서 움직이는데 아마 이 종목도 10만 원을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모멘텀이 이제 부족하지 않아서 상기되는데 LNF도 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이거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모르겠어요. 셀트리온은 네, 그렇죠. 뭐 이게 뭐 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이 종목도 일단은 저수지에서는 탈피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JYP 엔터 보면은 역시 많이 올랐는데 역시 이 종목도 저수지에서 탈피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네. 3만 원까지 갔다 지금 뭐 거의 50% 올랐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RSI를 어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투자 지표로 보시면은 아마 적중률이 높은 이런 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일주일치를 아마 코스피에서는 네이버, SDI, 현대, 글로비 전체 수량을 본 거예요. 네. 두산입에서 효성 TNS가 순매도는 삼성전자, 신세계, 포스코, 카카오, NC소프트, 하이닉스, 물산, OCI, 넷마블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클래시스, CJENM, JYP 엔터, 그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덕산네오 이런 종목들이 순매수였고 순매도는 ST팜, 휴젤, 컴투스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서 일단은 주간에 일단은 순매도를 일단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과 관련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한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닝벨 2부와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좋은 종목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이슈와 또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